안녕하세요, 작수구들 제이입니다.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죠. 오늘은 대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대출하면 제이 하면 대출 아니겠습니까? 대출, 빚이죠? 빚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어떤 분들은 대출 받는 거 자체를 굉장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돈이 없으면 쓰지 말지 왜 대출을 받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 생각이 꼭 맞기만 할까요? 만약 대출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거라면 부자들은 왜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부자들이 대출을 왜 받는지 알 것 같은데요. 바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대출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출을 어떻게 써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일단 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먼저 좋은 빚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돈을 벌게 해준 빚입니다. 이게 좋은 대출이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집값이 7억이 됐어요. 그러면 A가 빌린 돈 3억을 갚고도 2억을 더 벌게 된 셈이죠. 이게 바로 좋은 빚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빚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내 돈을 뺏어가는 빚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명품 가방을 삽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산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여행은 즐거웠어. 근데 남는 건 내가 갚아야 할 빚뿐인 거죠. 이렇게 내 돈을 뺏어가는 빚이 나쁜 빚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출은 꼭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이죠. 부자들은 대출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써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소구들 대출은 무조건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대출이 내 자산을 늘려주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대출은 피하는 게 맞는 거겠죠. 대출을 잘 쓰면 도구지만 잘못 쓰면 인생 나락갑니다. 이 대출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집니다.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돈이 없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한다던가 코인을 한다던가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시장이 반대로 간다면 이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는 빠르지만 내려갈 때는 더 빠릅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갚아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안 받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금리와 상환 계획 없이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덜컥 빌리면 나중에는 감당 못하는 이자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5%라고 칩시다. 그럼 1억을 빌리면 5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빌려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 나중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대출 받을 때는 금리가 몇 %인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원금 상환 계획이 있는지 요 세 개는 꼭 체크를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쓴다. 대출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못 쓰면 한순간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대출로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부담이 된다면 또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럼 순식간에 영끌이 깡통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쓸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전장치 없이 대출을 쓰면 그게 곧 폭탄이 되니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 돈이 자산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자산을 만드는 대출이면 오케이. 그냥 소비만 하는 대출이면 no. 그렇다면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좋을까요?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케바케. 빨리 갚아야 하는 경우는 고금리 대출일 때,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카드론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갚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대출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이자가 내 돈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자금대출 등 이런 대출들은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대출 이자가 3%인데 이 돈으로 내가 연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출을 굳이 빨리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대출은 이자가 부담이 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출이 자산을 만들어주면 유지를 하고 대출이 내 돈을 갉아먹으면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이는 어떤 대출을 받았을까요? 네, 앞선 영상들에서 밝힌 대로 저는 대부분이 토지담보대출입니다. 즉, 대출의 목적이 자산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좋은 빚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라는 건 특성상 매수 매도가 쉽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도 계획이나 엑시트 계획을 잘 세우고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출이 물려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 점을 크게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대출을 받았고 이 무지했던 선택의 대가로 요 몇 년간 크게 고통을 받았었죠. 저금리 시절에 받았던 대출 이자가 고금리에 들어오면서 이 이자 포탄으로 제가 한동안 힘이 많이 들었었죠. 원금이 한 4억 정도였고 이자가 한 200만 원 좀 넘게 한 1년 6개월, 2년 굉장히 힘이 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주부라는 법은 없는지 다행히도 토지 보상이 되어서 대출의 절반 정도를 털게 되었죠.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아직도 그거 내고 있을 거 아니야. 대출을 잘 쓰면 날개가 되고 못 쓰면 저처럼 이렇게 개고생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기존에 대출 있으신 분들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할당량이 새롭게 이렇게 설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대환대출이나 신규 대출을 보다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기존 대출을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녀왔거든요. 대환대출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대출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빨리 가보세요, 은행. 지금 대환대출하러 은행으로 갑니다.